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과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협력 프로그램이 지속하길 바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현지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방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KF-X 공동 개발 프로그램은 국가 사업이라며 분담금 계약에 대한 약속은 모든 관련 부처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KF-21 분담금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은 지난해 말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 중 정부 예산에 KF-21 개발 분담금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예산국장은 KF-21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되었다며 분담금 지불과 관련해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이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약 8천억 원가량이 연체됐으며 이후 지난 1일 94억 원을 방사청에 납부하면서 분담금 추가 납부에 물꼬를 텄지만 전체 미납금의 1.17%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석탄 생산량 목표치를 6억 9,500만 톤으로 잡았으며 이 중 5억 1,800만 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역대급 수출 물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경을 생각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영향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화력이 에너지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파묘 비율을 30%에서 35%로 올린 바이오 디젤 소비량을 1,045만 킬로리터에서 올해 1,300만 킬로리터까지 늘릴 생각이며 이에 따라 올해 석탄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약 8.3% 감소한 1억 7,7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 장관은 석탄 발전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효율화 프로그램이 있다며 올해 석탄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이 6억 8,7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수출량은 4억 9,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8%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한국, 인도, 대만,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덕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석탄 가격은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 장관은 세계 에너지 수급 문제를 볼 때 석탄 가격은 올해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사용 가능한 석탄이 360억 톤 이상 내장돼 있으며 이는 6억 톤씩 60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6조 달러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 11월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이어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 플랫 제품 수입에 또다시 21%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고위관리는 유럽연합의 정책은 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유럽연합 수출은 매년 5억 달러 정도였으나 관세로 인해 인도네시아 제품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덤핑 관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2억 2,9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으며 특히 2022년 1월부터 11월 사이의 수출은 약 4천만 달러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우선 자금 조달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0년부터 가공되지 않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해왔으며 WTO는 이 조치와 관련한 2022년도의 논쟁에서는 유럽연합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외화로 받은 결제대금은 3개월간 국내에 의무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천연자원 수출 업체는 외화로 결제 대금을 받을 때 국내 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외화 수입이 국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자 국내 계좌로 결제 대금을 받은 뒤 바로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국내 은행으로 결제 대금을 받고 이를 의무로 3개월간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며 규제 대상을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들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경제조정부,
산업부 등이 세부 정책을 조율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외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형 플랫폼 병원이 발리에 문을 엽니다. 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 K닥은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 전문 메디블로 크리스마스 성형외과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 산후르 경제특구에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병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형외과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발리 스미냑에서 한국식 미용 성형 클리닉을 위한 현지 교육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세계사는 이번 산후르 경제특구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한국형 플랫폼 병원 해외 진출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해외 진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미용그룹과 합작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최초 메디컬 웰리스 중심 관광경제특구인 산후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특구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도 참여를 결정해 주목받은 곳으로 향후 외국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외국인 의사 면허 인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K닥 강병일 부대표는 한국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IT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동반 산업 수출을 확대해 한국 의료 영향력을 키우고 국부 창출을 이끌겠다면서 앞으로 원스톱 검진 서비스를 비롯해 진출 국가마다 적합한 의료 모델을 수립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 그룹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지난 3일 시에는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도요타와 인도네시아 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인 아스트라 다이하스 모토는 2조 9천억 루피아를 투자해 카라왕 지역에 연 14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의 쿄다 야스시 대표는 2024년 12월에 완공될 새로운 공장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과 비교해 최대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 공장에서는 쌍둥이 차인 도요타의 러시와 다이하스의 테리오스, 도요타의 아반자와 다이하스의 제니아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도요타와 도요타의 자회사인 다이하스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절반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판매량은 도요타가 33만 1,410대, 다이하스가 20만 2,665대입니다. 두 브랜드를 합치면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9%에 이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도 두 브랜드는 80만 4천여 대를 생산해 전체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량의 54.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현대 자동차와 비교하면 뒤처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요타는 인도네시아에 5년간 18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틱톡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인 연출로 기부를 호소하는 온라인 구걸이 성행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보고 정부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여성 노인들이 돌아가며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었고, 술라웨시의 한 여성은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분유 대신 인스턴트 커피를 먹이는 모습을 촬영하며 기부를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부 장관은 이런 영상을 발견하면 지역 당국에 알릴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들에게 구걸 영상 확산 방지에 힘쓰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구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사회학자 데비 라흐마와티는 가난한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선물함으로써 선행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러한 동영상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면서 사람들이 적절한 목적과 대상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